이제 조금만 더. 교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교사님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분은 부모님 영향을, 그래서 조상의 영향을 받으신다. 좀 약간 그런 신계통에 그 유전자가 참 원래 강한 좀 그런 분이다는 걸 느끼거든요. 조상이 조상 탓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누구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구만. 아니, 그래도 뭐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래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더라. 나도 모르게. 관심. 이거 모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어요, 다. 저는 정말 범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반집 자손으로서, 아, 이제 그 정보가 뭐였는데요? 저는요, 사실 수행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고, 수행이 전에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밥을 딱 차려놓지 않았으면 안 먹었어요. 그걸 차려놓고 나가면 그냥 굶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사람 되시겠네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죠. 제 손으로 다 해먹고,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데 관심 많았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 같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다 일을 하시면서 다 이런 관심이 있으신 거야. 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못했죠.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그동안에, 가령 어떤 수행처라든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한때 괴롭고 해서 떠나고 싶다. 라고 해서 출가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은 있고, 그 이후로 그 경험이 삶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도, 가령 수행하러 다닌다 이런 것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수행태 안 가는 게 그렇지만. 온갖 세상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단지 세상사를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저 규정함이 없으니까. 가령 누구 말을 들어도 믿지를 않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였으니까. 제가 방골기질이 있어서 절대 사람을 안 믿거든요. 사람 말을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하고 규정함이 없는다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당연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몰라서 왔으니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들리면 들리는 대로일 뿐이죠. 이게 바로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뭔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문득 아니 저는 수행을 한 지 불과 가령 최초로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고행가 열흘, 두 번째가 떼자니아 사이도였어요. 떼자니아 사이도 한 3일 들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아니 떼자니아 사이도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두카가 많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그 절에 왔다 갔다. 자 어쨌든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떼자니아 사이도를 별로 믿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고행가 프로그램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대로라고 믿지 않으니까 제 경험은 단지 경험으로 알아지는 단지 열었을 뿐이지 거기서 가르쳐주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뭐든지 하면은 뭔가 경험하고 다르구나,
뭔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 그대로 믿지 않음만 있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부정할 수는 또 없으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빨랐던 것일 뿐이지 뭐가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담배가게 청자도 공부를 정적으로 많이 한 그런 건 아닌데 단순하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깨달아. 저희 부처님이 하신 경전에서 무슨 경 무슨 사람들 경이죠? 이 술을 먹으면 이게 잘 안 떠올라. 이게 뭐죠? 제가 무슨 깔라마경 있죠? 깔라마경. 이 깔라마경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도라는 말씀을 수행에 관한 용어를 하나도 안 쓰시고 도 수행이 뭔가의 진술을 말씀하신 경전인 거예요. 가령 뭐 아나파나사티경이니 뭐 대념칭 이런 것은 전부 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지만은 깔라마경은 도라는 말씀 단 한 말씀도 안 쓰시고 수행이라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수행 도의 정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셨느냐?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경전이라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이라고 해서 믿고 따르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그때 스승이 누구예요? 부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그때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님 당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다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해서 저분은 내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고 자 믿고 따르지 말고 실제로 경험되는 것에서 가령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런데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단순하게 수행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모르니까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자,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불신하다,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렇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요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뭐예요? 들리면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그냥 그대로야. 들릴 뿐이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제 나중에 생활에서 알아지게 돼. 바로 요런 상태. 요것이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들리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맞으면 믿는다 이 말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다 하는 것은 또 따르지 않는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맞다라고 하지도 않고 틀리다라고 하지 않고 들리면 그냥 들릴 뿐이야. 왜냐? 난 몰라.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러니 그냥 들리면 들릴 뿐이야. 내가 안다면은 그럼 맞으면은 믿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돼. 그럼 몰라. 맞는지도 모르고 틀리는지도 몰라. 맞는지 알고 틀리는지 안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맞는 줄 알고 틀린 줄 안다면은 그럼 부처님보다 위네. 부처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아니 모르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면서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부처님, 여기 와서 가령 수행이 뭐다, 도가 뭐다, 어떻게 괴로움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 선지식들이 와서 맨날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살면 된다라고, 다른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사실 솔직히 다 이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명해서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아니 스스로 다 안다면은, 아니 어떻자마자 아니 옳은지 안 옳은지가 자명한데, 아니 구태여 남을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으면 어디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삶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 뭐든지 다 스스로 분명한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가 분명한데, 뭘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뭔가 뭐 찾을 필요도 없죠. 자, 그렇지 않다면은 스스로 자명함이, 스스로 분명함이 알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남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죠? 부처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무조건 따르지 말라. 그 말은 무조건 불신하지도 말라. 모르잖아. 무조건 따르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무조건 따르죠.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죠. 대개. 부처님 말씀은 더욱더 가령 니까야 뭐 경전 자꾸 그대로 믿죠. 자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틀렸다라고 그래요. 어디 사입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틀리다면. 경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거 뭐 사입이죠 이거. 네. 자, 그러면 스스로 분명한 사람이 그렇다면 또 몰라요. 스스로 분명하지 않잖아. 자, 그렇다면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삶에서 경험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스스로 자명해지게 돼요. 어쩌면은 괴로워지고 어쩌면 괴로워지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지고 어떤 것인지 알아지고 어떤 것인지 이런 기존에 알던 거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규정된 대로, 가령 교과서에서 배워서 규정된 대로 라는 거와 실제로 경험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이 차이가 알아지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경험돼서 자각되는 대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의 삶인 거예요. 굳이 도다 뭐다라고 규정할 필요, 뭐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할 수 없으니, 모르니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모르니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죠. 알면 당연히 맞는 소리 틀리는 소리, 틀리는 소리는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거고, 맞는 소리는 맞다라고 규정해서 붙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미 아는 사람은 붙잡을 필요도 없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그것을 암기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자, 바로 도란 그냥 그런 것인 거예요. 가장 쉽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그렇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가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저 소리, 밖에 저 소리가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은 저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에요, 괴로운 소리도 아니에요, 불편한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불편하다 아니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죠.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 소리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노는 소리, 젊음이 좋아, 저렇게 노는 소리가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서 잠이나 자지 저렇게 떠드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 생각은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러니 생각이 진리다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는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진리는. 그러니 생각은 결코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 진리가 아닌 그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약간 그 흥분된 상태의 기쁨을 이만큼 누렸다면 그와 똑같은 양의 어떤 괴로움이 나중에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형성해요? 예. 자, 항상 뭐예요? 그렇게 경험되면은 그 경험에 대한 가치를 두게 되죠.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경험될 뿐이면은 그럼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경험이 아니라 그냥 경험 중에 하나죠. 이를때면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질 않는데, 항상 그렇게 경험되면 가치를 두죠. 와, 좋다. 또 경험하고 싶다. 요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요렇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경험은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요런 만족이 크면 클수록, 요 경험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전부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맛있는 걸 좋아하게 되면은 요것도 지금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 저 족발을 바로 삶아내서 나는 거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그럼 그만 요거는 그 맛을 안 보고 나면 별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하는 맛집이 있고 그 원조 맛집에 가면은 더 맛있어요. 그럼 또 이 집 맛이 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면 점점 맛 없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죠. 우리 엄마 해주는 것이 정말 맛있는데 이제 돈도 많아지고 이제 이래 되니까 호텔에 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런데 점점 올라가다 보면 점점 맛 없어지는 것이 자꾸 늘어나죠. 이제 점점 만족되기가 점점 어렵죠. 요게 자꾸 올라가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맛없는 것의 투성이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욕심의 기결인 거예요. 이 만족은 욕심의 만족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만족하다. 요것 때문에 만족해 하면은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세야 기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이것이 괴로움이죠. 그럼 점점 괴로움이 많아지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지만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의 반작용이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보라서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 선악에 대한 인과관계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던가 어떻게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던가. 예,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인과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뺨 한 대를 때리면은 뺨 한 대를 맞게 된다. 이게 인과가 아니에요. 이런 인과는 없어요. 뺨 한 대 때리면은 뺨 한 대 맞게 된다. 요게 사실 인과죠. 요게 기계론적인 인과예요. 요게 인과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이면 벌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요게 인과예요. 근데 자연의 이치는 인과가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인연작용인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인과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뺨 한 대를 때리면은 뺨 한 대가 돌아올 수도 있고, 뺨 한 대보다
더 큰 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뺨 한 대 때려서 양복 한 벌 얻어 입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선생님이 저를 뺨 한 대 때려줘서 제가 사람이 됐다. 알고 커서 보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 그때 만약 선생님이 저를 뺨 한 대 안 때렸다고 하면 정말 저는 정말 삶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래서 양복 한 벌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나중에 칼 들고 와서 칼부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뺨 한 대 때렸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게 인과가 뺨 한 대 때렸으니까 뺨 한 대 맞는다, 이런 게 아니죠. 근데 대개 인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선악에 따른 과보다, 이 말은 실제로 뺨 때린 과보가 아니라 이 과보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경험되는 문제인 거예요. 가령 어떤 욕심과 화로서 때렸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가령 어떤 기법이 느껴지면 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이렇게 때렸을 때 이것이 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화로 인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 화는 어떻게 일어났죠? 어떤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있기 때문에 일어났죠? 이 관념 때문에 괴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념에 맞으면은 괴롭지 않고, 관념에 맞지 않으면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관념으로 때렸다면 이 관념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과라면 인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화가 경험됐다 하다 그것이 그냥 경험될 뿐이고, 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아니라면은 관념이 없죠. 관념이 없으니 괴로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도, 똑같이 일어나도, 내 화라고 하는 사람은 관념의 상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그만큼 또 내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느낌일 뿐인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요. 자, 똑같이 화가 경험돼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화가 경험됐는데, 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인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인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있으니 이게 있다, 이런 의미가 딱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행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어떤 실체라거나 고정된 뭐가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했던 편이라면 지금은 좀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 이제 너무 뻔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기억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야우 정수가 똑같아. 그냥 태어내지 면서 실수해도 태어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잘 잊어버리고, 막 그냥 어제 일, 지난 행동 다 잊어버리고. 그게 왜 부작용이죠? 그게 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이제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교육받은 게 반성을 많이 할수록 좋고, 이렇게 자기 되돌아볼수록 좋다는 생각이 차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럼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잊어버리고. 예. 야우 정수가 똑같아. 예. 근데 그게 왜 부작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더 안 좋아진 게 뭐죠? 남들이 이제 뻔뻔하게 볼까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의 생각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그 사람들 생각으로 봐. 뻔뻔하면 뻔뻔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맨날 뭐 하고 후회하고 뭐 하고 후회하다라고 뭐 소심하고 뭐 맨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과거를 후회하고 사는 사람은 삶을 잘 산다는 소리가 옆에 다른 사람이 봐도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잘 산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맨날 어떻게 보면 사실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가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별로, 그 기분 나쁜 일이 별로 없어.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한 것도 안 해. 그러면 더 좋아졌지. 뭐가 더 나빠졌나요? 옛날에 후회하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후회하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뻔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사실은 그것은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옛날에 비해서 편해지는데 이 편해지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이것은 뭔 생각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야, 이거 좋은 거다. 자존감이 좋아지는 거야. 이러고 실수에도 넘어가는 거는 자존감이 좋아지는 현상이 명상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좋다. 이런 예. 어쨌든 뭔가 어떤 후회나 자책감이 없는 상태가 점점 되어진다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뻔뻔해진다. 뻔뻔하다.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이지. 야, 그러면 옆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항상 과거에 되돌아보지도 않고 참 맨날 현실에 충실하게 잘 살아.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도 또 있겠지요. 네, 그 사람은 그냥 당당하거나 실수해도 와, 나는 맨날 후회하고 자책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별로 그게 신경 쓰임이 없어. 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 라고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나는 내 주변 사람들 그런 뇌를 갖다가 보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얘기를 하더라고. 자존감이 좋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뻔뻔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주위에 10사람이 있으면은 10사람 중에 9사람이 정말 너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한 건가요? 어떤 사람이 저거 그 산속에서 맨날 나무에서 떼고 그 불편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 참 안 됐다라고 그러면 제가 불행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왜 신경 써야 되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모르잖아요. 예전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으셨어요? 아니지, 옛날에는 맨날 사람 말에 많이 신경 썼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선생님께서요? 당연하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맨날 그랬었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래요. 사람은 생각 하나 바뀌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그대로 믿으면은, 항상 생각에 휩쓸리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딴 사람이 되는 경험은 스스로 경험이 많지 않나요? 영화 한번 보면은 그 주인공이 멋있으면은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이런 영화 보면 그럼 또 그렇게 되고 싶고 해서 계속 사람이 이렇게 변해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나면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 참 행복하겠어요. 다복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다복해진다면은 훌륭해진다면 그럼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써야 되겠지요. 근데 전혀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누구하고 싸워보세요.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당신은 뭐 이래서 안 좋아 뭐 저래서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과 같은가요 다르던가요? 안 맞잖아요. 그래요.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한 집에 한 이불 속에 30년을 같이 살아도 싸우면은 서로 사실은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자체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상대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렇다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 자체가 아닌 생각은, 생각과 상대방 자체는 다르죠. 아까 이 경험에서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생각이죠? 차다, 따뜻하다? 차다라는 사람을 믿을 거예요. 따뜻한 사람을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것일 뿐이죠. 그 내용은 스스로 경험해도 맞지 않다는 것이 말할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은 나 자신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보면은 정말 내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안 맞죠.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맞지 않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니까 그만두면 되죠. 맞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맞으면 맞으니까 맞는 얘기 하는데 그거 뭐 또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맞으면은 맞으니까 반응할 필요가 없고, 그럼 맞으니까 맞는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죠. 틀린 사람은 틀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틀린 말을 일일이 다 맞춰주려고 막 고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줘야 되겠네? 다 고쳐야 되겠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간절히 원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 옛날 경험에서도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뭘 생각하면 우연히 막 그런 일이 막 딱딱 똑같이 부딪혀지고 이렇게 누구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우연일 뿐인가요? 제가 만든다는 게, 세상을 만든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 건지. 아니, 세상을 만들면, 그럼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만들면서. 아니,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다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그렇게 되겠죠?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가령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최소한 한 반 이상은, 대부분은 그렇게 잘 됐어야죠?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예.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그 몇 명도,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다시 똑같아지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몇 사람이라도 그것은 어떤 경험을 되는 쪽으로 해석했거나 되는 쪽으로 규정했거나, 가령 우리가 어떤 느낌을 화라고 규정하면 화고 즐거움이라고 규정하면 즐거움이었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제가 10대 아들과 70대 아버지가 같이 롤러코스터 탄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 6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그때 낳아가지고 70대에서 아들이 1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애들은, 친구들은 맨날 아버지하고 뭐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탔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그 아버지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는 게, 아들 눈에 아버지가 70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아들 눈에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지, 그냥. 같이 롤러코스터 타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너무 겁나고 타기 싫은데 아들이 원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가서 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타보셨어요, 다들? 쫙 올랐으면 쫙 내려갈 때 되면은, 쫙 내려가면 아버지는, 아유, 사람 죽네. 이 미쳤다고 이런 걸 타지. 이거 완전 사람 죽네. 이게, 이런, 그 아들은 확 즐거움이다.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물리 법칙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확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비슷한 거예요. 즉, 어떤 느낌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 느낌을 아들은 즐거움이다 그러고 아버지는 괴로움이다 그런 거죠. 미쳤지. 이걸 돈 주고 이런 걸 타. 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 아들은 즐거움이다. 아버지 맨날 와서 탑시다. 아버지는 야, 이 미쳤지. 이걸 돈 주고 타냐? 같은 몸의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경험되는, 규정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규정함에 따라서. 자, 뭐라고 그러시죠? 무슨 질문이시죠? 내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 부분이 어디까지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즐거움의 세상, 아버지는 괴로움의 세상. 그럼 실제로 그렇나요? 실제로 그렇나요? 이건 전부 생각의 느낌이죠. 그럼 아들도 언젠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은 괴로움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고, 또 아들은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데 아버지가 한 번 타지만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 야, 한 번이면 됐지.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럼 아들은 그 즐거움의 추억이, 기억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차라리 경험 안 했더라면은, 그 즐거움을 몰랐더라면은 안 가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었을 텐데, 그 경험이 있으니 안 가는 것이 괴로움이죠. 자, 이렇게 가령 시크릿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경험되는 것을, 자, 즐거움이라고 경험됨으로 해서, 또는 이것이 그래서 일어난 걸로 해석함으로 해서 시크릿이 맞다라고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령 어떤 이 시크릿이 일어날 수 있는 데 맞지 않아요. 내가 가령 딴 생각을 했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다면 됐을 텐데, 그러니 그런 것은 신경 안 써. 어느 순간,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됐네.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규정하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그것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별로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별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될 때만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안 될 때는 가령 철저히 믿지를 못했어.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 넘겨버리고. 자, 이름으로써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자, 시크릿. 간절히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된다. 일체 유심조.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전부 잘못 이해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다 간절히 원하지. 그냥 힘들게 공부해. 그냥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하지. 자, 결국에는 보세요. 간절히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건가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된 건가요? 열심히 했겠죠. 도대체 원하기만 하고 한번 읽어본 적도 없으면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나요?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 망설임이 되고 어떤 일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없으면은, 즉 간절히 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해이나 의심이 없이 그 일에 충실함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의 충실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할 수는 있죠. 근데 충실하다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소홀할 수도 있죠. 자, 소홀하면 그것이 될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간절히 믿음에 의해서 된 걸까요? 일의 충실함에 의해서 또는 소홀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할 걸까요? 어쨌든 그것이 그 생각, 간절히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더 충실해질 수도 있고 더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 더 신경 쓰고 실제로 하는 일에는 더 소홀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일에 더 충실해질 수도 있어요. 즉 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일에 그냥 온전히 그 일에 충실할 수가 있죠. 요거는 믿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요 일을 소홀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런 효과는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요런 효과는 있는데 이것은 믿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즉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다 요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라는 것이 마음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고 안 되고 한다는 이런 말인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늦게 끝나니까 제가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요새는 뭐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답변을 상대에서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정말 이렇게 말을 한가 동시에 내 예상하는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그냥 참 너무 나하고 사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대화가 그렇죠. 무의미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대화는 없는 거예요. 대화는 없어요. 독백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각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의미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자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니 무의미하다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맨날 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럼 이 생각은 상대방 말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말에 대한 생각이죠. 가령 한 사람이 말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면 사람마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르죠. 아니 말은 똑같이 한 사람이 했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달라요. 그럼 그 말이 와닿은 것이 아니죠. 그 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저 말은 말이고 생각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죠. 걱정 그 말한 사람의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그 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와서 닿고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고 요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가죠. 그럼 저 말하고 요 나가는 말하고는 전혀 딴 거죠. 그럼 요 말이 또 그리 가면 상대방 또한 그 말에 대한 생각으로 또 받아들이죠. 그럼 이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르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기 생각에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의해서 또 말이 나오면은 요 말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 말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벼운 그런 거는 가벼운 사람은 아닌데 나는 좀 진중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지 친구들하고 놀러갈 그 이야기하면서 뭘 사갈까 이런 생각을 그것은 진중하면 진중할수록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더욱더 생각에 빠지는 거죠. 더욱더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진지하면 진지해질수록 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항상 우리 애기 아빠가 한 말 중에 내가 제일 이해가 치는 때부터 안 됐던 게 연애할 때부터 뭘 이렇게 저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쭈르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맞게 항상 이렇게 말을 성질 확 올라오는 무슨 상황에 맞게야 계획 미리 세워야 이제 이랬는데 그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 상황에 맞게가 그렇죠. 수밖에 없었겠네. 그럼요. 가령 내일 어디 가려고 하더라도 오늘쯤에 홍수가 나면은 못 가죠. 그러니 계획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괴로워지죠. 무계획의 계획이더라고요. 자,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자, 뭐가 바른지 알 수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바른지 모르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그게 아니라 바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뭐가 바른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술을 먹는 게 바른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겠어. 세상에 어떤 것도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 막연하고 너무 애매해. 자, 그게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대로.